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재조합의 의미는 한마디로 형질 전환을 일으킵니다. 앞에서 우리가 형질 전환 실험 본 적이 있는데 형질 전환 실험 기억나니? S형 R형균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R형균과 죽은 S의 추출물을 넣었을 때 그게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유용한 뭔가 쓸모가 많은 유전자를 일단 찾아요. DNA겠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생물한테 집어넣는데 이것을 우리는 삽입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생물이 바로 형질 전환이 됩니다. 자, 이런 재조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의약 단백질 만들고 뭐 만들고 인터페론 만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예를 들어보세요. 대장균이 지한테는 절대로 필요가 없는 인슐린 만드는 방법. 대장균은 혈당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있으면 쓰면 돼요. 인슐린을 만드는 건 사람 같은 동물 같은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 건 혈액을 타고 가서 혈당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슐린이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호르몬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과정에 보면 여러분 A, B, C, D, E, F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만을 잡아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풀어가 봅시다. A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유전자를 찾아내는 건데 이때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유전자를 찾아라. 또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인슐린 유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롯데마트 가면 있을까요? 홈플러스 가면 있을까요? 인슐린 유전자 어디 있나요? 상식적으로다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네? 네? 인슐린 누가 만들어요? 이자에 이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많이 내겠죠? 그럼 이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그랬더니 베타세포에다가 제한요소 처리를 해서 인슐린 유전자를 꺼내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일산에서 김서방 찾는 거예요. 김서방 손 들어보세요. 아니 김씨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자기가 찾는 뭐 아무 개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 찾는 거지. 그냥 일산에 들어간 다음에 찾아봐. 어떻게 찾아? 어딘가 있겠죠. 일산을 통틀어 뒤지면 되겠네요. 무슨 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찾는 방법이 뭐야? 생각해. 어떻게 찾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찾는 인슐린 베타세포 여기 그래서 뭐 그 방법이 있다고 치자. 인슐린 유전자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DNA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슐린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다가 여기를 제한해서 잘라다가 세균한테 넣고 세균으로 하여금 만들어라고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거 나와요. 인덩실빵님. 왜요? 왜죠? Why? 왜? 여보세요. 알잖아요. 이 속에는 인트론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트론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래서 전부 다 번역을 해버리면 인덩실빵이 돼요. 이걸 띄워야 돼요.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은 대장균한테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베타세포를 뒤져요. 그 뒤지면 그 속에 메신저 RNA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숱하게 생산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인슐린 유전자가 지금 현재 번역이 된 애가 있을 거라고 보면 돼요. 자극을 준 다음에 부경암신경에 아세틸콜린 자극을 준 다음에 베타세포가
그 자극을 받아서 인슐린 생산하게 되면 그때 메신저를 꺼냅니다. 그걸 추출하게 된 후에 뭘 일으키냐면 역전사. 전사를 거꾸로 하는 걸 역전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만들어지는 게 잘 보세요. 이게 cDNA예요. 우리말로 하면 상보적 DNA예요. 영어로 하면 complementary DNA 줄여서 cDNA라고 하는데 메신저 RNA의 상보적 염기사를 갖는 DNA를 찾아내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이 cDNA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인트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이해돼요? 메신저 RNA는 분명히 전사된 직후에는 인트론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제거하는 스플라이싱 과정을 거치면서 엑선만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얘 처리를 해야 돼요. 제안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 이 컴플리멘터리 DNA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제안해서 처리하면서 끝부분이 바뀌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착성 말단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인슐린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치면 유전자 부위가 비금친 곳이고 나머지는 제안해서 잘랐을 때 나오는 정착성 말단이 되면 세 번째 C단계에서 뭘 찾아내냐면 플라스미드를 꺼내는 거예요. 미묘한 이 노란색의 차이 등장하고 있네요. 플라스미드는 고리형 또는 원형 DNA로서 원형 DNA 세균이 가지고 있는 원형 DNA를 무엇으로 삼고자 함이냐면 DNA 운반체로 쓸 것입니다. DNA 운반체로 쓴다는 건 플라스미드조차 이중나가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요. 또 제한요소로 똑같은 제한요소로 처리하는 거예요. 운반체로 쓰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얘네들을 뭘 처리하냐면 제한요소를 똑같은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같은 제한요소로 이걸로. 그렇게 되면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생기겠지요. 자, 잘려진 모습을 보니 왠지 아구가 맞게 생겼다. 실제로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정확히 일치할 거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뭘 써요? 리기스 연결 효소로 얘와 얘를 연결해 주면은 그럼 재조합이 되겠죠. 그 결과물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겁니다. 빠바바바바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파란 거 뭐? 인슐린 유전자. 요거 노란 거는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를 썼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세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균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두 종류의. 하나가 플라스미드, 또 하나는 선형 DNA. 플라스미드도 있고 선형 DNA도 있어요. 이 두 DNA 가운데서 유독 플라스미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얘를 썼고 얘를 안 썼잖아요. 이유는 플라스미드는 중요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중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꺼내도 세균이 안 죽어요. 근데 얘를 꺼내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쓰는 겁니다. 얘를 꺼내다가 플라스미드를 제조합을 했잖아요. 이게 제조합이 된 거예요. 제조합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집에 가면 안 되죠. 제조합 다 됐네. 그러면서 잘했다. 제조합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세균에게 다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집어넣는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균에다가 플라스미드 제조합된 거를 그냥 첨가만 해줘도 알아서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갑니다. 지 유전자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여요?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대로 됐을지 안 됐을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잘 됐니? 뭐 해야 돼? 선별 과정을 시험에 반드시 냅니다. 얼만큼 자주 나오는지 되겠대. 한 3번 시험 내면은 한 번 정도. 굵직한 시험에서 말이죠. 한 번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도 적어도 이제 뭐 6, 9,
6월달은 근데 이 범위가 생명과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뭐야? 둘 중에 하나? 수능에 이거 내면 되게 쉬워져. 작년처럼 막 귓방맹 후려치려면 제조업에서 안 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만 애들 이제 하는 건 옳지 않아. 자, 여기서 만약에 봐요. 이렇게 플라시드가 없는 세균에다가 여기가 제조합이 됐는데, 여러분,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플라스미드에 있는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인슐린 유전자가 여기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게 어디에 끼어 들어간 거냐면 이 부분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효소 A 유전자입니다. 효소 A 유전자를 그 사이에 인슐린 유전자가 끼어들면서 사실상 지금 그림에서 보면 효소 A 유전자가 깨졌죠. 이렇게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제한 요소를 찾았다는 점인데 이게 인슐린 유전자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얘는 이미 알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다. 이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을 짬뽕을 했어요. 그래서 짬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 세 가지가 됩니다. 뭐가 될까요? 짬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 첫 번째, 안드르가스. 두 번째, 드르가스. 아니지. 들어갔다기보다는 원래 거. 그냥 원래 거. 그래서 재조합이 안 된 거. 세 번째는 잘 들어갔어. 그러니까 잘 들어갔어. 인슐린 유전자가 딱 있어. 그럼 누굴 선별해야 되느냐? 당연히 3번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얘를 써요.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으면 항생제 처리해도 안 죽어요. 참고로 항생제라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세균을 죽이는 약을 여기다가 처리하는, 전부 다. 거기 그림에도 보면 이제 왜 이 배양 접시에다가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 접시에 배양할 때 여기 군체가 형성되거든. 군체가 막 형성된 데다 거기다가 그냥 고마실에 항생제를 막 쭉 뿌리는 거예요. 항생제를 뿌렸는데 얘네들 죽고, 뭐 이거 항체? 왜 항체? 항생제를 처리하자 얘네들 죽고 얘네들 살고 그래서 1번은 일단 없애버려. 괜찮아요. 죽어도 돼. 그리고 너무 이거 마음 아파하지 마. 세균 죽였다고. 내가 세균을 죽였어. 나는 살균자야. 뭐 이렇게. 아이고 참. 예전에 대학 때 어떤 교수님이 곤충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분이 모기 연구를 자기가 하게 된 배경은 사람 연구를 할 수가 없었대 그랬거든. 그러셨는데 왜냐면 사람 연구인데 사람 막 피 나오고 막 이런 걸 못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모기는 그런 게 없지 않냐고. 모기도 죽이면 피 나와요. 피를 빨아먹는 흡혈이기 때문에 모기를 죽이면 피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연구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람 연구나 동물 연구나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동물 연구도 괜찮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세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도 모기는 명색이 동물이다. 세균은 동물이 아니야. 저건 세균이야. 그리고 또 저거는 원액이기 때문에 아주 하드한 거라서 사람하고 이용한 게 별로 없어요. 얘가 그 다음에 뭐하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 효소 A 유전자가 뭐하는 거냐면 효소 A라는 물질이 효소 A가 물질 X를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꿔준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질 X를 첨가합니다. 보통 이건 락토스예요. 근데 얘가 색깔이 좀 필요 없고 이게 무슨 색이야? 효소 A가 나오잖아. 이거 푸른색 있네. 이거는 흰색. 얘가 짱이네. 찾았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색깔로.
또는 항생제로 뒤에 보면 항생제로 찾는 방법도 문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